이어서 김종인 대표에게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저희 박근혜 정부 탄생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거의 3주년을 맞이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축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 불행하게도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3개년 성과에 대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박근혜 동맹이 취임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 이 불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시정 허실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만은 3년이 지난 오늘날의 이 상황을 보고 왔으면 오히려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경제 실적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과연 이대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에 대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인식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처방이 나올 수 없고 처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이 상황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이래로서는 전혀 과거와 같은 틀이 절대로 작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틀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만 잘 들고 같으면 경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사고를 갖다 가지고 경제 운영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여튼 하루속히라도 현 정부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다 심한 노력을 갖다가 경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더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국민이 스스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적합한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이 정치인이 정직해야만이 국민이 신뢰를 하고 국민이 신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인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정사의 해결을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야권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와 뜨거운 가슴을 단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정한 중심으로 가고 있는 독재 권력을 견제한다는 정치 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 출범 4주년을 맞이해서 자화자찬을 이뤄놓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민생의 어려움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국정원 무제한 감찰법을 선물하는 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장 토론을
갱신했습니다. 연수미 의원님은 뒤를 이어서 지금도 최장시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국민들도 성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 10개 검색 순위에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5개 검색어가 10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투쟁 수단입니다. 과반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 독재를 막아내주면 야당 최후의 보루입니다. 때문에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수호를 지키기 위한 가치는 필리버스터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로부터 공화정 로마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한 카토의 숨결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국제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의 사자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버니 샌더스의 노익장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대국민 감시, 통제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국회 의장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말씀하다시피 집권상정의 요건은 전시사변 소위에 준하는 비상사태였습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현재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현사태로 보고 집권상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엉뚱한 판단이지만 그 배후에 박근혜 정권의 압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회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국회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서 의회주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 지켜주는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담겨 있는 국정원의 국민 인권 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위하라고 하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감청을 통해서 무제한 잠금 장치를 풀고 이메일, 문자, 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 최후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애플과 FBI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테러 용의자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FBI가 애플에 6개 패스워드를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법원이 FBI의 입장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애플은 단 한 명의 테러 용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플을 쓰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통신 비밀, 통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마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실이 그렇진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바닥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 방지법의 그 내용을 삭제를 요청하고
변경을 요청하고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내용이 많은 의원님들의 풍부한 설명으로 국민들께 선보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3년, 그 3년간 국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은 여성다움이 이끌어간다는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여성다움이란 아마도 포용의 장점이 찍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포용하는 여성 대통령이었는가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 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메르스다, 북한 핵실험이다. 국민은 늘 불안하고 세월호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늘 대통령이 이번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양치기 소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정권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테러방지법, 야당이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을 고치자는 것이죠. 그동안 신뢰를 받지 못한 국정원에게 권한을 모두 몰아준 것,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의 전력을 가진 국정원이 테러 의심을 이유로 도청, 감청, 또 은행 계좌 추적을 마음대로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무소불위의 국정원인데 이 괴물 국정원이 국정원 대한민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우려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야당이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 사생활침해법, 독재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매일 이렇게 시끄럽고 또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그립습니다. 이어서 우영근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3주년이 되는 즈음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간주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번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지난 MB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 3년으로 인해서 민주화의 미실현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MB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 경제가 또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국회의장께서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했더라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3년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두 가지가 있다면
국가 안보 외교 실패와 경제 민주화 실패라고 할 것입니다. 통일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개성공단의 실패로. 그리고 경제 민주화 1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만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법 중에 하나인 상법 개정안, 다중 대표 소송 제도랄지 사회이사의 독립적인 선임, 가장 초보적인 경제 민주화의 상법 개정안마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왜 뭘 말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다, 국가 외교안보 비상사태다, 그것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러한 서민경제 파탄, 국가경제 파탄을 심판하는 총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어서 변희일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하신 내용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 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3년간의 경제 실패, 무능한 국정 운영, 역사와 민주의 후퇴, 그리고 통일 대박은 사라지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는 불세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지난해 3.4 무기 말에는 1166조 원이 사상 최대 기록, 현재는 1200조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말에 964조에 비하면 지난해 말은 200조, 현재는 240조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걷잡을 수 있는 상태로 다 경제가 파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체 성장률 4% 수준을 목표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인민의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 바쳤지만은 재정 적자의 심화로 인해서 2012년 말에 440조 원이던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595조 원으로 15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2%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 7.5%에 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졌고 노인 빈곤율은 47.2%로 국민의 삶이 더욱더 어려져 보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대선에서 분명히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시대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하셨던 경제민주화, 복지화 등 일자리 창출 때 대선 공약이 이행이 매우 저조한 시스템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국회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노동 분야인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 이행률이 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공약은 완전히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노조시장 양극화의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모든 공약, 노동 관련 공약의 이행 없이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계획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만 의식해서 국민을 편가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의 이행을 통해서 진정하게 신뢰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이영석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은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과 부실, 그리고 독선으로 점철된 3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공평한 부담을 드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기획단에서 안까지 마련해가지고 지난해 초에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것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부자 눈치 보느라 서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 이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지역과 직장 가입자들에게 각각 상이한 이원화된 불공평한 부가체계가 유지되면서 우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 증가에 따른 생계형 체납의 증가,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그리고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후 보험료 폭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불공평한 부가체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건보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위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방안을 세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에 맞게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표창원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테러 방지책은 국민 통합과 그에 따른 국민 내 신고, 참여, 그 신고를 받아서 철저하게 방첩 정보 활동을 하고 내사 수사를 하고 현장 경계와 진압 활동을 하는 경찰과 군,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의 특수 경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주장하고 있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은 이런 대테러 효과적인 국가적 대비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잔혹한 테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신고와 최규식 당시 서장 등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 칼 폭파 테러 사건, 북한의 테러 도발 준동에 따라서 우리는 테러 방지를 위한 모든 입법과 정책과 그리고 대비태세들을 갖춰왔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하는 리바이어던 같은 국정원의 탐욕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당시에도 실제로 테러 및 홀리건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영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각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정보 협력 교류에도 대한민국의 스파이 기관인 국정원이 대표로 나서는 문제로 인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2년부터 경찰 대테러 실무협상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의 유능한 실무 정보 대테러 요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 국정원 요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권력 추구 노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국가 대테러 협상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테러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은 같습니다. 미국 9.11 테러 일어난 것도 결국 CIA라는 공룡 같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어이없는 정보 누수 현상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기차 테러 사건을 막은 것도 정보기관이 아닌 동승하고 있던 용감한 3명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만을 확충하고 또 그들의 국민 전체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 및 통신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국가정보원의 권력 추구만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뉴시스천 내정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는 26일 날 사실 선거법을 좀 처리를 하기로 하지 그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테러범죄법을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신데 이후에 좀 계획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칙적으로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국회 운영하는 관행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룰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정회라는 그 절차도 저는 국회 운영의 노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선거법을 앞두고 또 국회 일정은 선거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적인 조항,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 전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무시무시한 국민 침해, 인권 침해,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신감청권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플로어에서 물리 접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병행하겠습니다.